부자가 되려면 내 집안에 어떤 물건을 두어야 하는지 중요한데요. 집안의 금전 흐름에 있어서 좋은 물건이 있고 또 나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을사년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고 그런 만큼 집안에 있어야 할 것은 두고 절대 두지 말아야 할 물건은 정리하여 버려주기 좋은 때입니다. 특히 우환이 생기는 집을 살펴보면 무조건 이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의 집안에 이것들이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꼭 그것을 정리하여 버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 한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의 시기에 꼭 버려야 하는 물건들부터 재물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방법들까지 모두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금전운이 좋아지는 방법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정리하여 버려주어야 할 물건, 첫 번째는 속옷입니다. 옷차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옷 중에서도 가장 운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속옷입니다. 그리고 이 속옷은 자주 교체해야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특히 시작을 하는 시기에는 헌 속옷은 버리거나 정리해주고 새로운 속옷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 청결에 있어서도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운적인 측면에서도 속옷은 항상 깨끗하고 새 것 같고 밝은 색의 속옷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옷은 입다 보면 계속해서 편한 것만 입게 되고 교체할 생각을 무심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늘어지고 약간 해지더라도 꼭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지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는 이것이 좋지 않습니다. 시작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묵은 기운을 빼내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많은 변동성이 있는 해이고 그 변화에 앞서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와 가장 맞닿아 있는 속옷을 정리하여 버려주고 어떤 기운도 묻어있지 않은 새로운 속옷과 함께 시작할 필요가 있지요. 물론 속옷도 계속 입다 보면 정이 들기 마련이지만 낡고 해지고 밴드가 늘어나거나 하는 이런 속옷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입는다는 것은 운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정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속옷을 계속 입거나 방치하면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요. 문제는 이것을 입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주위에서 알아채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주위에서 이야기하기도 민망하니 미리미리 해진 속옷은 교체를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운적인 측면에서 왜 속옷이 중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나와 함께하는 속옷은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들을 감싸주어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며 가장 내 몸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속옷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돈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속옷인데요. 그 중에서도 활력을 돋워 성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빨간색 속옷이지요. 올해를 활기차게 시작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한번 참고하셔서 마련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여 꼭 버려야 할 물건 두 번째는 수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수건을 얼마나 자주 바꾸시나요? 이것은 정말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누군가는 시기를 정해서 1년 지나면 교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질 때까지 교체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냄새가 난다 싶으면 그때 바로바로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수건은 잠깐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해지고 냄새가 나도 그냥 놔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건 역시 운적인 측면에서 해진 것은 반드시 버려주어야 하고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걸레로 생각할 정도로 낡고 오래 썼다고 한다면 꼭 새롭게 교체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특히 수건 자체는 우리가 깨끗하게 몸을 씻고 나서 깨끗해진 몸을 닦아주는 것이지요. 씻고 나서 더러운 수건으로 닦으면 씻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운을 맞이하고 그 운을 반기는 의미에서도 수건은 뽀송하게 말린 것이 좋고 해지거나 특히 구멍이 난 것은 절대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냄새 나는 수건으로 내 몸을 닦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를 해도 큰 의미가 없겠지요. 현실적으로 나는 냄새도 그렇지만 그만큼 여러분에게서 나쁜 기운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고 새로 좋은 운이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고 내 몸과 자주 닿는 만큼 오래되어 용도를 다한 수건은 꼭 버려주고 새 수건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수건의 가격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건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건의 가격은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게 해주셔도 되는데요. 마트에 가셔서 구매를 하셔도 괜찮고 저렴한 가격의 수건을 구매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해지고 오래되어 냄새가 날 정도라면 반드시 버려주셔야 하는 것이고 가격에 있어서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버려야 할 물건 세 번째는 주방용품인데요. 많은 주방용품 중에서도 이나간 그릇이 있습니다. 사실 그릇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릇 중에서도 이나간 그릇은 절대 재사용하거나 계속해서 집안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 용도가 다하고 깨어진 그릇은 운적인 측면 특히 금전 흐름에 있어서 흐름이 잘 이어지지 않고 뚝 끊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깝다는 생각에 그대로 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운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실제로 설거지를 하시거나 음식을 먹다가 그릇에 베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불완전한 그릇은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깨진 것과 다름없는데요. 약간의 충격만 가해도 크게 와장창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가 나간 그릇이라는 자체가 온전치 못한 것이고 새로운 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것을 막는 모양이 됩니다. 또 이렇게 금이 간 그릇을 포함해서 정말 오래 써서 조금씩 마모가 되며 세월의 흔적이 보인다면 이제는 용도를 다하여 온전치 못한 것이기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무심코 알지 못하여 미처 치우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부러진 칼이나 녹슨 칼은 절대 그대로 집안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올해를 맞이하여 금전운이 좋기를 많은 분들이 원하실 텐데요.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의 흐름을 끊어놓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방에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칼은 항상 칼집에 넣어 잘 보관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장소에 아무렇게나 두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러지거나 녹슨 칼은 칼 중에서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 버려주거나 정리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운도 서서히 가라앉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 걱정이 깊어집니다. 그러니 올 한해 재물운의 흐름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길 원한다면 이렇게 수명이 다하고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들은 반드시 버려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벽을 보면
그 집안의 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 물건 중 하나가 혼란스러운 사진, 액자나 그림입니다. 집안의 벽에 혼란스러운 액자나 사진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추상화나 인물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이 집안에 있으면 항상 우환이 생기고 가족 간에도 불안과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두어야 할 인물화는 무조건 본받아야 할 사람이나 스스로 존경해서 꼭 따르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우리 조상님들의 사진이라면 걸어두기보다는 보관하여 쓰임이 있을 때마다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미술을 공부하기 때문에 학업을 위해서 추상화나 인물화를 집에 두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목적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들은 미술관에서 감상을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고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사군자를 그리셔도 균형과 조화가 맞지 않는다면 절대 집안에 두지 않으셨는데요. 이것은 글씨나 다른 그림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집안의 평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림이나 액자를 거신다면 안정이 느껴지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을 걸어두셔야 하고 절대 무서운 느낌이나 좋지 않은 느낌이 있다면 버리고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진과 그림이라면 이것은 자주 보는 가족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에 갈등과 대립이 없어지도록 만들 것이고 금전 흐름에 있어서도 잘 흐르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집에 걸리는 것, 즉 눈으로 자주 보는 물건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그 무의식에 의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예를 들어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어느 순간 즐거워지고 흥겨워지기에 이런 감정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음악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그림들을 계속해서 자주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불안정한 사람이 되고 이것이 가정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차 쌓이고 쌓이면 우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그림들은 절대 집안에 두지도 걸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금전 흐름이 좋지 않다면 냉장고 안을 한번 확인해 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냉장고 안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음식을 정말 중요시하는데요. 옛날에는 식복이 곧 재물복과 같았기 때문에 음식과 번영이 이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집안에 그냥 두는지 중요한 것이고 현대에는 냉장고 속을 보면 그 집안의 번영과 금전운이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 못 먹는 음식이나 오래되어 버려야 할 음식을 방치하고 있었다면 무조건 꺼내서 이제는 전부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식복을 비롯한 금전운이 들어올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니 꼭 버려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재물복이 살아나지 않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꼭 정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시든 식물이나 죽은 식물입니다. 시들거나 죽은 식물이 집안에 방치되어 있다면 살리도록 노력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무조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든 동물이 집안에 있다면 무조건 치료를 해서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전운뿐만 아니라 가정의 전반적인 운을 위해서라도 죽은 것은 집안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심코 놓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죽은 나무로 만들어진 공예 제품이나
죽은 동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지요. 또 밖에서 일부러 주워온 것들을 무작정 집안에 쌓아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것이 내 집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간혹 고물상이나 폐지를 줍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직업이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고 직업이 아닌 사람이라면 굳이 타인이 버린 것을 집안에 쌓아두어서는 좋지 못합니다. 그 물건이 누구에게 온 것인지 정체불명이며 그런 기운들을 내 집안에 함부로 들이도록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물건들로 인하여 집안의 사기가 강해지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정말 큰 우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좋지 않은 일을 예방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물건들은 절대 내 집안에 두지 말고 꼭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재물운이 들어오도록 운을 모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액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인물화나 추상화 같은 그림을 액자에 넣어 집안에 걸어놓거나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물을 모으고 싶다면 꼭 액자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안에 걸어두는 액자는 위치와 그 수 역시 생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항상 거실에 하나 정도 놓고 현관이 넓다면 현관 복도에 하나, 그리고 더 걸고 싶으시다면 방에는 하나씩 놓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이 놓는다고 하여서 그 기운을 더 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현관 복도에는 해바라기나 폭포수 그림, 물이 흐르는 그림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도라는 위치는 집안에서의 길의 위치인데요. 이것은 기운의 흐름이 잘 순환되는 것을 나타내며 재물복을 넘어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걸어두지 않아도 괜찮지만 만약 방에도 그림을 걸려고 하신다면 그 방을 자주 쓰는 사람의 직업을 고려하여 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거실과 창가는 최대한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과 거실 창가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기의 순환이 들어오고 그것을 결정짓는 공간입니다. 우리도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고 입구가 깔끔해야 그곳에 들어가고 싶고 첫인상이 좋아야 그 사람이 더 보고 싶은 것처럼 기의 순환에 있어서도 시작이 중요한 것인데요.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만큼은 항상 청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으로 처음 들어오는 기운이 많고 좋아야 한 해 내내 불행이 없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절대 이곳에 버려야 할 것들이나 고장나서 수명을 다한 것들을 두지 마시고 지금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바로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거실 창가는 공기의 순환이 항상 좋고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곳이 단정하고 깔끔한 집안은 혼란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금전 흐름도 좋아질 것입니다. 더욱 번영하기 위해서는 서재나 내가 일을 자주 하는 공간에도 신경을 쓰면 좋은데요. 일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공간의 책상이 유리나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유리나 대리석 식탁은 좋은 것은 아닌데요. 요즘은 많은 제품들이 유리나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차갑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일하는 공간에 차갑고 날이 선 기운이 강해지게 되면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뿐더러 건강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상이 있다면 항상 책상에 앉아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작은 화분을 두시면 양의 기운으로 인해 기운이 조절됩니다. 또 반드시 그 테이블 위에는
책을 몇 권 정도 올려두어서 기운의 균형을 맞추면 내가 더욱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에 있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요. 버려야 할 것들은 꼭 버려주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